네, 저는 류마티스 내과 이은영입니다. 네, 대부분의 우리 면역계는 사실 외부로부터 들어온 항원이나 어떤 바이러스라든지 생명체를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이루어진 그런 거를 우리 몸의 면역계라고 하는데요. 이제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뭔가 다른 게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것을 자기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를 공격하게 되는 그런 질환들을 흔히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종류의 자가면역 질환들이 사실 존재를 하고요. 루푸스라든 질환이라든지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근육염이라든지 염증성 장염이라든지 100가지가 넘는 자가면역 질환들이 존재를 하지만 각각은 굉장히 다양한 그런 양상들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은 굉장히 만성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생물학적 제재란 생물체에서 유래된 물질이나 생물체를 이용해서 생성시킨 그런 물질을 함유한 의약품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제 이런 생물학적 제재가 관심을 끌게 된 게 자가면역 질환에 있어서 굉장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기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에서 사용되는 생물학적 제재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생물학적 제재에 대한 이해가 약간 필요한데 우리가 어떤 자가면역 질환을 진단할 때 그 진단에 있어서 그 면역 질환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염증 물질, 염증 세포, 면역 세포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면역 세포들이 사실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면역 세포와 다양한 염증 물질들이 관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염증 물질들을 제어하는 그런 제재가 바로 생물학적 제재가 되겠습니다. 사실 생물학적 제재와 기존의 합성의약품과의 차이점은 기존 합성의약품은 어떤 두루두루 좀 역할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생물학적 제재는 우리가 어떤 질환에서 어떤 물질이 올라가 있고 저것을 제어했을 때 이런 결과를 낳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게 조금 더 다른 면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합성의약품이 약간 기성복 같은 느낌이라고 하면 이런 생물학적 제재는 좀 기성복에서 좀 더 진보된 맞춤복에 가까운 그런 제재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어떤 이런 새로운 약제를 쓰자고 했을 때 그냥 골라주세요. 어떤 게 가장 효과가 좋은가요? 어떤 게 가장 부작용이 적은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약제들 간에 어떤 효과 측면이나 부작용에 아주 차이가 많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선택할 때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의사와 환자 간의 소통과 함께 질환에 대한 본인의 몸에 대한 정확한 어떤 판단. 내가 이 약을 맞고 좋아졌느냐 안 좋아졌느냐. 의사 같은 경우에는 이 약을 투여했을 때 이 환자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생물학적 제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환자와 의사 간의 어떤 공유되는 어떤 의사 결정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생물학적 제재라고 하면 특히 주사제들 같은 경우가 많은데 최후의 약이다 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어떤 질환에서 좀 더 그 질환을 일으키는 병인을 잘 알고 그걸 디자인해서 약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런 약들이 비싸기도 하고 또 쉽게 쓰기도 어렵고 또 오랫동안 사용해야 되는 약제이다 보니 쉽게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생물학적 제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아까 의사와 환자의 이제 공통된 의견, 어떤 의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마다 취향도 다르지만 내가 부작용은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을 것이며 내가 이 치료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가 어떤 치료를 조금 더 선호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의논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생물학적 제재에 대한 오해를 버리는 것도 중요하고 실제 환자한테는 아마 이 치료를 함으로써 내가 뭐가 좋아지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 그리고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모니터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의사한테는 실제 이 환자가 이런 약제를 투여함으로써 혹은 고르기 시작함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지 이제 질환의 코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이해를 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이러한 것들을 자꾸 좀 더 인식을 바꾸고 좀 더 적극적으로 자기 질환을 좀 조절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같이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본인의 질환에 대해서 일단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질환을 어떤 방식으로 치료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장기적인 내가 5년 후에는 이 질환의 어떤 모습을 갖고 있을 것인가, 10년 후에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좀 미래에 대한 모습을 그리면서 치료를 시작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런 치료제들이 그렇게 만만한 약제들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모든 굉장히 방대한 정보를 혼자서 사실 껴안고 공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시작하고 약제를 이제 지속함에 있어서는 본인 스스로의 모니터링과 그리고 담당 의사와의 굉장히 긴밀한 소통을 꼭 하시도록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